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문학의 도시로 거듭납니다. 문학 창작과 향유 기회를 넓혀 문화 수준을 고양시키고 서울을 품격 있는 문학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문학관 등록과 문학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지는 건데요. 문학을 통해 더 다양하고 풍성한 문화가 함께하는 서울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6월 10일부터 1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87회 정례회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서울시립미술관을 시작으로 서울역사박물관, 대변인, 시민소통기획관, 관광체육국, 문화본부, 교통방송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와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심의 검토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국어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모두 8개 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돈의문 박물관 마을에 대한 홍보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역사박물관에 대해서는 전시와 홍보를 위해 보다 공격적으로 예산을 책정해달라고 주문했는데요.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서울미디어시티 비엔날레 2018의 저조한 사업 성과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6월 14일 열린 2018 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에서 예산이 20억이나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관람객이 적었다고 지적하며 효율적이고 치밀한 인력 관리를 통해 프로그램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비엔날레 성과 목표도 달성률 75%밖에 지금 안 나타나고 이러고 있는 중인데 유지 관리나 행사 운영 이런 거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효율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해서 프로그램 진행 단계에 발생한 감독 교체와 함께 홍보 부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총 감독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이게 성격이 바뀌고 이름도 바뀌고 결국에는 이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인정을 많이 못 받았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홍보도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서울 미디어시티 비엔날레 2018은 주제 확정을 주도했던 담당 관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중도 하차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하던 기획자마저도 하차하면서 개막 직전 2명의 기획자가 공백인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사전에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을 진행해 예산이 전용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6월 19일 열린 2018 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에서 문화본부가 안전성 확보라는 기본 명제도 방치한 채 사업을 진행해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하고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률 확인하는 문제도 그렇고 안전성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기본적인 사안들인데 이런 사안들을 간과하고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변경하고 또 결국은 예산 쓰지도 못하고 계획 자체가 없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문화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분이나 아니면 나이가 연세 많으신 노령분이나 이런 분들이 편리하다면 일반 시민들은 그냥 더 자연히 편리하기 때문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지금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팀을 하나 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서울시가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 서울시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위해 디자인 정책과 내에 공공디자인 관리팀, 공공디자인 사업팀 등 여러 팀으로 나뉘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 미디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동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우리 동네의 이야기를 담고 동네를 위한 목소리를 내는 미디어인데요. 앞으로 마을 미디어가 더욱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시민 리포터가 찾아가서 마을 미디어 현장을 찾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는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TV나 신문 혹은 라디오와 같은 미디어를 통해 만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정작 우리 동네에 관한 이야기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마을 미디어, 지금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이곳은 서울시 도봉구 은행나루 마을방송국. 마을 미디어 활동가들이 방송 준비에 한창입니다. 혹시 어떤 방송 하시는지?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는 마을방송국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역의 이슈를 다루던지 아니면 정보, 그런 방송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도봉구 은행나루 마을방송국처럼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 미디어는 현재 약 300여 개. 네, 이 마을 미디어 활동하시면서 변하게 된 점이 있을까요? 저희가 마을 방송 홍보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총회에 오시는 분들이 라디오 반상이라든지 주민 자치의 간다를 많이 듣었다고 말씀을 하실 때 가장 기분이 좋았어요. 마을 미디어는 마을 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시 국정과제에 포함됐고, 서울시는 2012년부터 마을 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미디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 미디어의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웠는데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월 23일 정책 토론회를 열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마을 미디어 관련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 이번 제287회 정례회에 서울특별시 마을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이번 6월 28일 통과된 조례안에는 마을 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매년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으며, 우수 콘텐츠의 경우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을 미디어가 활성화되면 마을 주민 간 다양하고 자유로운 소통과 마을 공동체 회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일상을 공유하고 생활 문제를 토론함은 물론 참여 민주주의의 성장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더운 여름을 집에서만 보내고 계시는 시민들에게 도심 속 여름 나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8월까지 17개구 50개소의 공원과 광장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 야외 영화관을 운영하는 곳도 많다고 하는데요. 프로그램 정보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알뜰하고 안전하게 도심에서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